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돼 수도권과 제주는 6명, 다른 지역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다중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노래방과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야권 대진표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다음 날 상관과의 면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은 여전합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모임을 가진 원어민 강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들이 일하는 학원에서도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휴일인 탓에 검사 건수가 줄어 주춤했지만 오늘도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원어민 강사들이 모임을 가진 서울 홍대 클럽거리 인근의 한 주점입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6명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곳에서 모임을 한 강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은 이들이 일하는 학원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성남과 부천, 고양과 의정부 등 경기 지역 학원에서 총 10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한 내국인 강사는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 확산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성남의 학원에서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100여 명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은 이 강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1명, 경기 161명, 인천이 31명을 기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89명이 나왔습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에 전날 같은 시간보다 78명 적었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될 총 확진자 수는 5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만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돌봄 인력 가운데 예약하지 못했거나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입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연장하자 이 영국 시민들이 조치가 심하다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어기며 불륜 행각이 들통난 영국 보건장관은 여론의 공분을 산 끝에 결국 사임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도심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야유를 보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4주 연장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영국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하루 확진자가 18,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슈퍼마켓 주차장이나 극장 등 도심 곳곳에 백신 접종소를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150,000 people, which is an absolute amazing achievement. It's down to the amazing team of staff that work here, and it makes us incredibly proud to be part of this.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방역을 책임지는 맷 행콕 보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측근과 불륜 행각을 벌인 게 드러나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Those of us who make these rules have got to stick by them, and that's why I've got to resign. 후임 보건장관으로는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의 첫 재무장관을 맡았던 자비드가 임명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요란한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지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도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제주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서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입니다. 모레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이라 하더라도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순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요.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무덥겠고 또 소낙비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짙은 안개가 예상이 되는데요.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후덥지근해서요.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주 후반에는 지역 곳곳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수용했는데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 청와대 업무를 시작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전자관보에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지 이틀 만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수용해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송정동 맹지 매입, 54억여 원 대출로 산 서울 마곡동 상가 2채를 둘러싼 투기 의혹을 전날까지도 김 비서관이 적극 해명했으나 여론만 악화하자 정리에 나섰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해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이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완전한 인사 시스템을 이해해달라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부동산 내로남불로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퇴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자진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청와대에 김 전 비서관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우리 김영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제 이런 민심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만 50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논란으로 인한 청와대 참모의 불명예 퇴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재개발 투기 문제로 사퇴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팔지 않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주택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사퇴했고 올 3월에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김기표 전 비서관이 명의신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조사 범위는 더불어민주당 때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소시효인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함께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빠져 조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 사실상 출사표를 던집니다.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사퇴할 예정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8개월가량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을 잠재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30일 예비후보 등록 뒤 다음 날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인데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극복이 일단 숙제입니다. 박스권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못 올라가기도 하지만 안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선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엑스파일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사퇴할 예정입니다. 정치 참여 논란에 휩싸인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대권 도전에 대해선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9일 비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 레이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이번 대선 주자들이요. 이재명 전 지사,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정확히 255일 남았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야권 상황도 비슷한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그전 대선에선 박근혜 당시 후보라는 확실한 강자가 있었지만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분들만 벌써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 또 본격적으로 출마 러시가 이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야권 최대어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이곳은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곳인 만큼 장소 선택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또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도 이번 주 목요일 비대면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를 계속했던 만큼 같은 날짜에 맞불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일단 그보다 이틀 뒤를 선택했습니다. 예.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번 주가 대선 슈퍼위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후보들 간의 셈법도 좀 복잡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정치권 밖에 있는 야권보다 경선 일정을 확정 지은 여권 내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를 함께 방문하고 중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책 공감대를 넘어서 단일화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두 사람은 지난 25일 회동을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오늘부터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1, 2위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두 후보가 선제적으로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일종의 반 이재명 연대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지사 측도 좀 반발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천안에서 또 다른 대선 후보죠. 양승조 충남지사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가 경선 국면에서 다른 대권 주자 행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경선을 앞두고 터져나올 반 이재명 연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주자들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예. 방문 지역이 충청이라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예. 충청을 지역 지지 기반으로 삼는 윤 전 총장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성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정치권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참사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지만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3년 전 심각한 하자가 지적됐지만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건물 붕괴 참사 이후 90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As of today, one victim passed away in the hospital, and we've recovered 8 more victims on site. 실종자는 여전히 150여 명. 짙은 연기를 내뿜어 수색을 방해한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생존자가 있을지 모를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3년 전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공학 기업 모라비츠 컨설턴트는 수영장과 주차장 등의 심각한 손상으로 $910만, 우리 돈 102억 원이 드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크리트 부식 등 구조적 손상이 발견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Quite a bit of so-called water intrusion in a deck and also the parking garage area. Some rusting of steel reinforcement and. 미 언론은 당시 손상이 건물 붕괴의 원인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는 150여 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라 같은 기대로 붕괴 현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지붕의 버스 2대가 소방차들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을 태우고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I believe those arrangements are being made for the family to get close to their loved ones and say some prayers and have some private time at the site. 골든타임 72시간이 넘어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이름을 외치며 실종자를 찾고 싶다는 가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t was a birthday card that was given to her a couple weeks ago. I mean, what are the chances that that would happen? You know, all this energy of this acceptance and denial, acceptance and loss. But I know that in my heart, most probably. 붕괴 현장 맞은편 테니스장 벽에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꽃과 초가 놓였습니다. For them and see if they can find more people alive. That's my hope. 하지만 생존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중사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직속 상관과 면담한 뒤 남긴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족은 오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직속 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을 한 뒤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중사가 남긴 메모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이 중사는 또 다른 직속 상관인 노모준이와 면담 뒤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노준이도 노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난 건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된 직속상관 2명을 구속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노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 보복 협박죄 등을 적용하라고 군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노준이에 대해서도 군인 등 강제 추행죄,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등을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일각에선 군의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족 측은 오늘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소속 함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해경 소속 500톤급 함정의 함장인 A경감은 강원도 속초시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앞서 한 SNS를 통해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해경은 해당 함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낮추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추가 공제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이 아닌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 가격대가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부부 공동 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완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세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일대 공제액인 9억 원이 아닌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다 보니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더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도 늘어날 거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 1주택자와 달리 최대 80% 세액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부부 공동명의인 종부세는 비과세되는 만큼 향후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긴다면 그때 단독명의 전환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오른 집값이 반영돼 단독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도 넘긴다면 부부 공동명의 유지에 따른 이득이 사라질 거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9월 세무서에 원하는 대로 과세 방식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식당 직원이 뜨거운 음식 나를 때 불안하게 지켜본 적 있으시죠? 이제 호텔이나 식당에서 AI 로봇이 음식도 나르고 통역과 음악 재생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입니다. 5살 아이만한 키의 로봇이 손님들이 주문한 뜨거운 커피를 전달합니다. 국내 한 통신사에서 만든 이 로봇은 객실 안에서는 투숙객을 도와줍니다. 커튼 열어줘. 딜리버리 로봇, AI 객실 제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언택트 테크 서비스로 편리미엄을 제공했습니다. 고깃집에서 불러도 오지 않는 직원을 애타게 찾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메뉴가 다 만들어지면 로봇이 테이블 번호를 찾아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줄어들더라도 비대면 서비스는 자리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주사를 맞게 되거든요. 비대면 접촉으로 마음이 편하다. 이런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하면 고용 위협을 느끼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저숙련도에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의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직이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하는 가운데 로봇이 일자리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곧 휴가철을 앞두고 모처럼 여행 갈 생각에 설레는 분들 있으시죠? 미국에서도 1년여 만에 크루즈 여행길이 다시 열렸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커다란 크루즈선에 올라탄 손님들이 출발을 기다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기대에 부푼 표정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해 일주일간 멕시코와 바하마까지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크루즈 여행이 1년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정원의 40%만 태웠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도 탈 수 있다는데 대신 지정된 구역 밖으로 나올 순 없다고 하네요. 중국 충칭동물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형제가 태어난 건데요. 두 마리 모두를 지키려고 사육사들이 두 팔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엄마 품에서 꼬물거리는 새끼 판다. 어미 판다 망자애가 소중하게 안고 깨끗이 핥아줍니다. 눈도 못 떴지만 사육사가 먹여주는 젖도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은 당분간 어미 품과 인큐베이터를 번갈아가며 지내야 한다는데요. 더 건강한 새끼만 키우고 다른 새끼는 버리는 판다의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모두 무럭무럭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걸 불평하기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수도 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을 이분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한가로운 별장의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한 이 그림. 깨알같이 작은 인조보석을 한 알 한 알 붙여 만든 건데요. 올빼미와 꽃, 정교회 성당까지 크기와 주제도 다양합니다. 작가는 바로 러시아의 표도르 씨인데요. 2년 전부터 오직 발만으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표도르 씨. 직접 해야지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선생님의 말에 자극을 받고 장애를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도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제주에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최대 60mm입니다. 모레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이나 하더라도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순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무덥겠고 또 소낙비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대부분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은 어제만큼 후덥지근해서요. 서울이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주 후반으로는 지역 곳곳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